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우울증을 단순히 우울증으로만 얘기하는데요. 이게 명상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 우울증은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전체성을 지닌 하나예요. 물질계에 와서는 이것이 그 각 몸을 지닌 개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바닷물에서 나온 물방울들처럼 근본적으로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전체성에서 나온 음, 그 개체성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래서 전체성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 개체성을 지닌 것은 생멸하는 어떻게 보면 환영의 세계에서의 그 존재들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몸을 지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개체성을 지닌 존재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n분의 1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해요. 전체성을 놓치기 시작하면. 첫째로 생존해야죠. 그 다음에 의식주 걱정해야죠. 또 대인관계 걱정해야죠. 근데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작아요. 이 큰 세상에서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까? 세상 각박해지고 또 대인관계도 어렵잖아요. 음, 특히 또 그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그 아드레날린 그 리아 수치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또 부신에서 코티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포와 장기들을 점점 그 망쳐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또는 저 그 가족들 간에 뭐 시어머니라든지 며느리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관계와는 다르게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엮여져 버리면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오는 스트레스는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급기야는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의욕이 상실되면서. 그런데 이 우울증이 남들이 볼 때는 심각한 걸 모르는데 본인으로 볼 때는 그 마치 진공 속에서 헤매이는 것 같은 마음이 마치 찢어지는 느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허공 속에서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 그리고 오로지 생각나는 거는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는 것. 의욕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뇌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것을 혹시 우울증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나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새겨드려야 되실 분인데, 뇌파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울증이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뇌는 계속 거기에 이제 그 상황이 맞춰가거든요. 좋든 나쁘든. 우리 뇌는 선악을 몰라요. 우리 뇌신경은.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이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으로 시냅스가 재구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시냅스가 그러한 시냅스로 이제 그 재편성이 되면서 생리학적인 구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우울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담배를 처음에는 자기가 피우지만 의지로 나중에는
자기 의지로 끊고 싶어도 계속 그 우리의 그 신경에 중독이 된 그 신경들이 계속 그 니코틴을 요구하듯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나는 처음에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랬지만 지금 우울증에 벗어나고 싶은데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미 뇌의 신경들이 우울증에 맞게끔 맞춰져서 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SMR파 주의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주의력이 이제 둔화되면서 우리 몸이 이제 깨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우리 몸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현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오로지 귀찮고 죽고 싶고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깨어나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심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뇌파를 모르시고 이제 우울증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가슴 명상에서는 이제 뇌파, 이제 오시면은 뇌파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본인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래 보면은, 그 뇌파를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지금 뇌가 우울증에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객관적인 팩트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뉴로 피드백으로도 뭐 시간이 되면 좀 훈련을 해서 뇌에 이제 부족한 에너지라든지 주의력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이 생기를 찾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생리적인 문제죠. 시냅스 관련된 거니까 뇌신경, 뉴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근데 보통 이렇게 뇌파 측정을 하면서까지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곳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경학적으로 얼마나 이분이 지금 뇌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1기, 3기인지 이제 이런 게 구분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뇌파를 찍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뇌파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이제 뇌파, 손상된 뇌파를 다시 복구시키고 이런 작업을 쭉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명상센터니까, 제가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몸에 에너지를 넣어드려요. 제가 치유해드리는 거죠. 원래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힘을 또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울증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도움이 필요해요. 타인의 에너지를 우선 좀 공급을 해줘야죠. 마주물처럼.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충분하게 넣어드리면 이제 우울증에서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약물로 치료들도 하시는데요. 하여튼 우리 뇌는 약물을 먹으면 하여튼 그 장기적으로는 전부 뇌 기능이 더 망가진다라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이제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첨단 어떤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손상된 뇌 신경세포들, 시냅스, 뉴런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우선 당장 급한 본인이 에너지가 딸리니까 이제 죽고 싶은 거거든요. 자꾸 허공 속에 이게 빠지는 느낌, 진공 속에 빠져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느낌. 상당히 그 물리적으로 느끼는 고통하고 비슷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마음이지만 마치 그 신체에서 느끼는 그러한 고통이 마음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이 에너지 부족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에너지를 이제 넣어줘야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심신을 안정하게 하는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명상을 알면 되게 이제 그 뭐 우울증까지는 안 오시는데 명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생적으로 나중에 지금 치유 단계부터 나중에 치유가 끝나고 나서라도 본인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명상 기법. 요 정도 세 가지면은 뭐그 깊은 우울증도 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울증 환자가 그 젊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 하는 의미를 알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면 뭐 명상적 지식은 없어도 돼요. 그 쉽게 고치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제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지각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들은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제가 도와드릴 게 있고 본인이 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원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우울증은 심하신 분들은 또 약을 좀 임시방편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고 뭐 60 중반 이전이라서 뭐 아직 그 우울증의 고통은 심하지만 이렇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계실 정도의 의식만 있으시면 뭐 전혀 문제일 건 없어요. 근데 아주 고령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 컴퓨터 세대도 아니시고 그러시니까 좀 그런 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단연간 우울증을 치료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결과들이 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우울증이 뭐 상당히 좀 쉽게 치유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거라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우울증에 빠지게 우울증 현상에서만 건져내는 게 아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됐던 그 원인에 관련된 그런 심리 치료까지 이제 여기 명상센터니까 다 해드리니까요. 이제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총 네 가지네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됐던 그 아픔, 상처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치유까지 회복까지 해드리니까요. 그 지금도 우울증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명상에.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